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제가 라디오를 오래 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몇 분밖에 스위치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사이에 컴퓨터 3개, 제 것까지 4개, 마우스 몇 개,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눌러야지 되는 그런 단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라디오 중심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단추 누르는 것을 잊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못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역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문제들을 시사만평과 함께, 그리고 어제 오늘의 미국 뉴스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다리고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그럴 시사만평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사만평을 보면은 의회에서 아래에 가족들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2명이 있네요. 이미 신발은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에서 나무가 언제 정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좀 붙잡고 계셔 보세요. 우리 아직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공지를 주는 이 같은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시사만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나온 것을 보면은 경기 회복은 더딜 것이 분명하고, 물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3월부터 4월 사이에 줄어들었던 일자리의 반 정도만 회복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공지를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천만 명 정도 되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아직 의회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본인이 밝힌 대로 행정명령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미국에는 그야말로 디제스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은 의회가 작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큰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그동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고 있는 경제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그 돈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절벽에서 정말 이상하게 꽂혀 있는 나무에서 그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이런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의회도 공화당, 민주당 다 야단을 맞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모든 일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아주 데미지가 큰 거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액수가 공화당이 생각할 때 너무 많던 아니던, 물론 그것보다도 더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5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8월 달인데도 결국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충분한 투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악관도 합의를 해야지 되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다시 합의를 해야지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를 해야지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결국은 공화당이 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누구나 다 비난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몇 개월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또 당장 먹을 빵이 없는데요. 입을 옷은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나 다 큰 대단한 아주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그 시사만평을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 경기부양책을 공화당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공화당은 일을 안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지금 돈 받고 일 안 하고 주말에 나가고 경기부양책 협상 안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네스북에 오르는 정도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가 지켜보자. 정말 물에서 집에 쫓겨날 것 이런 것을 허우적거리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시사만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와이에서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하와이에서 다시 이제 여행객들을 화요일부터 격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와이의 호노룰루 시장은 그쪽 지역에 있는 공원을 금요일부터 이미 문을 닫아서 9월 5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많이 퍼지고 있고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점검되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한 완전히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사태가 점점 깊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작은 마을에는 지금 많은 여러분들 브랜드네임만 제가 말씀만 드리면 H자만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시는 최고의 그런 어떠한 모터사이클 랠리 그런 모터사이클들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축제를 합니다. 시사만평이 아니라 그 사진을 몇 가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 많은데 얌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성조기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몸에 트럼프 대통령 페인팅을 하면서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 완전히 비싸고 비싼 모터사이클 전부 등장을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외이기 때문에 괜찮다. 사우스다코타의 공화당 주지사가 저희 많이 놀러 오세요. 돈이 워낙에 100만, 1000만억, 8억 달러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질까봐 걱정을 했지만 주지사는 이거 경제 열어야지 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야외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실내에서 컨설트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해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 덴마크가 어떻다, 스웨덴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미국과 인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땅도 작고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LA 카운티의 인구 자체가 1000만 명이나 되니까요. LA시 도시인데도 인구가 400만 명이나 됩니다. 해서 다른 작은 유럽 나라들이 아이들 학교도 보낸다,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하고 강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가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막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지 되는 어머님, 학교 교육부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키기로 한 그런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때 학교 갈 때는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이렇게 백팩 메고 좋다고 스마일하고 가는데 그 아래 오른쪽에는 Back to School 2020, 2019에는 왼편 위쪽의 모습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눈만 나왔네요. 밖에. 몸까지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ack to School 옷 사는 것도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부자들은 크게 백투스쿨 쇼핑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6% 많이 하는데 중간층은 12% 줄였고 저소득층도 4%
백투스쿨 쇼핑을 줄였다 하는 건데, 백투스쿨 쇼핑에 엄마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아이는 완전히 우주복처럼 입었네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이 입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백투스쿨 옷 사는 가게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을 많은 분들이 한 몇 주일 전까지 기다렸는데, 백신이 나와도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잡지 애틀란틱의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맞고 백신도 이제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또 백신을 믿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날 즈음에서 백신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다 그 민간 자본 갖고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몇몇 회사들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맞춰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안 맞고, 공화당 사람들은 원래 지금도 감기보다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스크도 안 썼는데 백신을 맞겠느냐 해서 50% 정도 맞을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요, 그 본인이 지금 위치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이제는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까지 뭐 별로 거슬린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백악관과 갈라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꼭 그 뒤에 붙이죠.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완전히 amazing race, 놀랄만한 경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빌 게이츠와 멜라니아 게이츠 이 두 부부가 워낙에 이제 그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기부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500만 달러를 인도에서 가장 큰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Serum Institute of India에 1,5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34달러니 39달러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92개국에 3달러 정도 한 번 맞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회사에다 기부하고, 사람들은 이제 돈 적게 내고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물론 국가가 다 무료로 놔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미 그 백신과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이어서 백신도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최전선에서 싸운다 하는 의사 열 몇 명, 그 의사 열 몇 명이 피파리가 주선을 해서 Frontier Doctors인가요? 그런 이름으로, 아메리카 Frontier Doctors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해고가 됐어요. 말하자면 헤드가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기자회견 하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있으면 된다. 이거 뭐 별것 아니고 나는 몇백 명을 치료했다 하는데, 그 몇백 명 치료했다 하는 것은 뭐 증거를 댄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몇백 명 치료했다 하는 뭐 스텔라 임마누엘 같은 사람이 닥터 맞아요. 카메룬에서 태어났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의대를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제 다시 자격증을 따서 루이지아나에서도 의사활동하다가 텍사스에 지난해에 와서 소아과 의사고,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일합니다. 그런데 루이지아나에서 일한 것에는 소송이 하나, 의료 소송 케이스가 걸려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여러 명이 가서 다 필요 없다. 뭐 그리고 별것 아니야.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었으면 나. 이랬는데, 그 의사 사이먼 골드라는, 버뱅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프로비던스 호스피털 501 사우스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에 있는 이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던 54살의 여성 의사거든요. 병원에서 해고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서 너무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사실과 너무 다른 그 의학계에서 정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기자회견을 열 몇 명의 의사들이 가서 해서 우리 응급실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망신스럽다 해서 해고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의사들을 보면은 2명 이상, 2명은 분명하게 소아과 의사고 또 2명은 안과 의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지금 해고된 의사는 의사 맞고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엄마 팍스 TV에 많이 출연을 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홍보를 했고 또 다른 그 스텔라 임마누엘이라는 텍사스 의사는 뭐 우주인과 뭐 밤에 잠을 자고 해서 물혹이 생긴다는 등 뭐 이런 많은 음모론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황당한 주장 같은 것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안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정골 의사라고 하고 접골 의사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MD라고 하면은 의사잖아요. Doctor of Medicine. 닥터 오브 메디슨인데 이제 그 DO가 있잖아요. MD가 아니라 이제 DO가 있는데 이 DO는 Doctor of Medicine 그 사이에 Osteopathic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의학하고 우리 보통 그 서양의학하고도 다른 뭔가 이 뼈하고도 연관되고 뭐 이런요. 그런 닥터가 있잖아요. 그런 닥터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티파리가 모여서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사들이 지지하는 의사들을 찾아 헤맸었는데 어쨌든 열 몇 명 모은 거예요. 티파리에서 해서 한 사람 정치인이 갔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구인 공화당 정치인인 랄프 로만이라는 의원은 티파리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한 명이랑 몇 명 이것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얘기가 나오지 않죠.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계속 열 몇 명 의사들이 한 것을 홍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갈리는 겁니다. 갈려서 이게 이것도 못 믿겠고 이것도 못 믿겠고 백신도 못 믿겠고 이런 형태로 가서 백신이 나와도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잡기가 힘들 수 있다 하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랜셋이라는 그런 의학 잡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의학 잡지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여기서 말하자면 가장 많은 연구를 뭐 랜셋 같은 경우 10,000개가 넘는 그런 연구를 쭉 해서 몇 명의 의사들이 논문을 써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것 먹고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고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이건 말라리아 치료제고 류마티즘 치료제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 아픈데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랜셋하고 또 다른 미국의 그 의학 잡지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많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5월 말까지 오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효능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해서 이거 이렇게 했다 발표를 했더니 또 어떤 의사들은 그거 그렇게 안 돼 해서 결국은 이 두 의학 잡지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났냐면 물러난 이유는 이게 효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던가 이런 랜셋 같은 경우 똑같아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도 그런 경우에 몇 명의 전문가들이 이 의학 잡지의 논문을 쓸 때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점검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료에 전부 접속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자료를 한 군데 회사에서 그 서지스피어라는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쭉 총괄을 했고 뭐 공신력이 있는 회사예요. WHO 세계보건기구도 이 회사 것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랜셋이나 아니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이 의학 잡지는 워낙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이 틀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우리가 주장했었던 그 자료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잡지에서 직접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뒤로 물러난다 해서 이 정도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이어서 백신도 이미 정치화됐고, 그리고 백신의 경우는 한 번 해서 성공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완전히 그 병을 퇴치하지 못합니다. 그냥 스몰박스 정도만 15년 걸려서 인류가 이겨낸 병 정도이지 나머지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이제는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백신이라든가 만약에 이 선거철에 가까이 다가가서 백신이 나왔다 한다 한들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다는 건데, 이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악시오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조나단 스완이라는 사람. 사실은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이슈에서. 그런데 저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은 좀 그래요. 너무 잘 되고 있다. 통계도 좋다. 사망자도 미국이 제일 낮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북에서? 어떤 차트에서? 하면서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 조나단 그 스완이라는 사람이 한국과 독일보다 미국이 인구 비대 사망률이 훨씬 높아 하니까 아니야 그럼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하니까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라면서 한국의 그 치명률 사망률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한국 통계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내가 뭐 한국과 뭐 사이가 좋으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뭐 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It is what it is. 하면서 또 미국은 컨트롤 잘 되고 있대요. 이게 사실은 이번 주에 가장 시사 만평에서는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It is what it is. 지금 처음 보시는 시사 만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신문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망자가 15만 5천 명 이상 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그 시사만평을 보시면 It is what it is. 트럼프 대통령 모자 있잖아요. America made great again. 이 모자가 It is what it is로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어쩌라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시사만평도 코비드 19 때문에 저기 뭐 저 좀 어떻게 구해주세요. 누가 빠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orry 미안해요. It's what it is.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명구조대예요. 인명구조대가 on duty가 아니라 off duty입니다. 인명구조대는 햄버거만 먹으면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사만평은 Mr. President says를 SEZ로 썼어요. SAYS로 쓴 게 아니라 It is what it is.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뭐 이러면서 하는 이런 그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참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 여자 문제 등등등. 그런데도 왜 empathy, 공감 능력, 연민, 강한 사람보단 약한 사람에 대한 무엇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하고 지금도 뭐 많이 존경을 받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의 그런 그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또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이 내면 나랑 같이 사진 찍고 싶으면 밥 먹고 싶으면 $10,000 이상 내 하는 그런 디너, VIP 디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번 주에도 역시 물론 아직 선거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게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카지노 대부인 쉘던 아델슨,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가장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기부도 그렇고 당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만큼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이시고 이스라엘 주장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현판식 할 때 민간인으로서는 이 사람 부부만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주이신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 이방카가 갔었고, 그런데 87세예요. 카지노 대부. 지난주에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결국은 서로 화내면서 전화 끊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재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 도중에 대통령이 폴리티코에 따르면 냅다 나를 왜 더 많이 안 돕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화내고 끊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등을 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도 대통령의 개인 어카운트가 이게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 해서 내렸고 처음이에요. 개인 어카운트를 내린 것은.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지원을 하는 에폭 타임스 같은 한국말로 에폭 타임스라고 하더군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신문은 중국 사람들, 중국계 화교, 미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세계에 30몇 개국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언어로 만들고 하는데 지금 중공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하면서 중국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매체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가짜뉴스, 음모론 같은 것을 많이 퍼뜨려서 다 가려냈어요. 페이스북이 다는 아니고 가려내서 몇백 개를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와는 아직도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광고할 때 싸게 해주고 거기서 뉴스 나오면 실어주고 뉴스 피드에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페이스북조차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링크하고 하면은 이젠 대통령의 어카운트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도고요. 에폭타임스는 2019년도에도 그때 페이스북에 광고를 가장 많이 했었던 그런 광고주이기도 한데, 그때도 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에폭타임스라든가 또 무슨 의사 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런 의사들 가운데서도 이거 우리 병원 너무 창피하다 하면서 해고당한다던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도 못 드렸는데 도이체뱅크도 조사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십억 달러를 미국 은행에서 파산만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융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이체뱅크에서 거래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소환장 제출되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온 내용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대학입니다. 아버지가 언제였었죠? 1970 몇 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70 몇 년도에 이 리버티 대학교를 만들었을 땐 아버지는 목사였고, 71년도군요. 74년도가 아니라 이 파웰 목사가 만들었을 때는 154명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 학교를 이어받아서 정말 가장 큰 학교로 만든 거예요. 제리 파웰 주니어는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께 정규방송 시간에도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부자니까
요트를 타고 베케이션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 복음주의 대학교의 그 총장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가 워낙에 학생들에게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는 학교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나고는 누구보다도 먼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라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 제리 파웰이 휴가 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본인이 올렸어요. 다른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요트에서 이 제리 파웰 주니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배를 보이고요. 그런 형태. 그리고 거기에 또 젊은 여자도 있었는데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사들도 이 사람 그만둬야지 된다, 난리가 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리버티 대학교를 나온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도 총장 자리에서 사임을 해야지 된다 해서 결국은 사임을 하진 않았지만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정직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 총장 해서 지금 정치인들, 일반인들 또 보수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주의의 가장 큰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의 총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리버티 대학교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해왔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니 이거 존 맥케인, 숨진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의 딸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그걸 왜 본인이 올리지 하면서 본인이 올리면서 그런 거 쓰면서 뻔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은, 젊은 여성은 와이프의 어시스턴트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옷이 제대로 잠겨지지 않는다, 그걸 흉내냈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요트에서 휴가 때 파티를 하면서 술도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술이 있었다고 보도에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그걸 왜 올리죠? 이게 이제 맥케인의 딸의 얘기이거든요. 메간 맥케인의 얘기거든요. 해서 사임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임까지는 모르겠고, 이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일단은 스탑해 하니까 본인이 휴가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이 대학교가 너무나 복음주의가 공화당에 표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같은 텍사스의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번에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 선거를 치를 때 이 리버티 대학교에 가서 자신 후보에 나간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화당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하는, 거기서 연설 좀 해보고 싶어하는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게 이제 주초에 나왔고 중간에 내가 그래서 그게 찍은 사진이야 하고 본인이 로컬의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리 파웰이 일단 학교를 떠난 것은 무기한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무기한으로 떠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One of the 정말 복음주의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지지율도 별로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어쩌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또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틱톡과 위챗 하는데, 이 틱톡과 위챗과 미국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파웨이 그런 일이 있었고, 르노버 같은 중국 컴퓨터 만드는 회사, 크롬북 같은 경우는 르노버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에 이미 제재를 가했거나 제재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회사를, 그 회사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뭔가를 미국 사람들 정보를 공산당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걸 금지를 시켰는데, 그 금지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틱톡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수하려는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인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차라리 부분적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버려야지 되겠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략인 건 분명하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미국 사람들이 1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불과 얼마 전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2018년도부터 들어왔는데도 지금 페이스북이랑 경쟁을 하고 있죠. 스냅이라든가 이런 곳이랑 미국 회사랑.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15초짜리 비디오를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위챗의 경우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 많은 한국 분들께 그 카카오톡이 everything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위챗으로 서로 대화도 주고받고 돈 거래도 하고, 뭐 중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위챗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많은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 것이기 때문에 위챗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애플이 위챗이나 이 틱톡의 앱을 다 없애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챗이나 틱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스파잉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쳐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 국가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왜냐하면 미국이 사생활보호법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해서 외국 회사에 대한 사생활보호법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뭔가를 이걸 단속을 해야지, 이런 형태로 그 사용을 금지시킨다, 그 회사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고요. 그 foreign policy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그 위챗의 경우는 everyth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verything인데 12억 인구가 중국에서 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쎄요, 아직 정말로 정확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위챗이나 틱톡의 그 모 회사가 있잖아요. 뭐 바이댄스라는 그 회사와 또 뭐 있어요. 또 제가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뭐 스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이 만약에 틱톡, 뭐 위챗 이런 것에 앱을 내린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은요, 중국에서 한 달에 300만 개를 팝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애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애플을 사서 위챗을 쓸 수 없으면 애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형태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같은 것을 지금 인수하는 그런 문제라는데,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체계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개발을 못했어요. 5G 같은 것은 너무 앞서가는데 윈도우 체계와 같은 것이 그게 완전하게 개발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윈도우 체계를 쓰는데, 이것도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무슨 어떤 회사, 뭐 기업인을 구류를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또 뭐 영사관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준다든가, 중국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 위협이 된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지, 뭐 호주도 지금 뭐 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은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어려워졌고, 지금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트댄스군요. 이 틱톡의 모 회사가, 그리고 위챗의 모 회사는 텐센트라는 그런 그 회사고요. 해서 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이제 이것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산다 할 때 또 외국 기업 간의 거래,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또 관장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자로 CFIUS. 이런 데서 그 외국 테크놀로지 회사가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정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풀어야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마치 중국처럼,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무슨 중국이 다른 나라 것은 막고 위챗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미국이 중국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자유세계를 선도해왔던 미국이니까.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관련 시사 만평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사 만평은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깊은 해석이 저보다도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왜 틱톡이 똑딱똑딱이잖아요. 영어로 틱탁틱탁이잖아요. 내가 그거 금지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틱탁틱탁 하지? 큰일 났네. 나 지금 뭐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하는데 선거날은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가 많으니까요. 그 아래 보니까 뭐가 많네요. 그리고 역시 틱탁 그 안에 갇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있네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신세대에 관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안 됐다가 만약에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질 수 있다면, 빙이 있지만 서치 엔진 빙으로 찾으세요. 구글로 찾으세요. 빙 잘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링크드인도 전에 많이 사람들이 이력서 올리고 했는데 요즘 별론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대통령이 대선을 치러야지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회사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 그 회사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거대한 어떠한 그 세상의 힘이 딱 와서 받쳐줘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을 하다가 이번에 많이 내려앉았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어느 날인가부터 커피를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리고 하니까 아침을 같이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커피하고 아침이랑 같이 해서 수입이 많았죠, 한동안. 지금 회사 잘 안 나가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서 마시는 사람들 상당수는 또 재택근무를 하고, 그런 형태로 스타벅스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또 이런 형태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할 테고, 이런 문제를 주초에 많이 전해드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당대회에 위스콘신에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도 연설하고 또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도 같은 날 연설을 한다고 해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어쨌든 부통령 후보 이름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하겠다 해서 공화당에서조차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미국이 정치적으로 당파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과 행정부 자체를 분리하려고 하는, 적어도 노력이나마 많이 했는데, 이것은 백악관 안에서 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겠다는 건 완전한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뭐 바이든 후보도 아주 좋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블랙과 히스패닉 저널리스트들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고 또 시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못 전해드렸는데, CBS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기자인 에롯 바넷이,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은 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 기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인지력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지금 상대 쪽에서
인지력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는 조 바이든 후보를 maybe 도와주려고 기회를 줘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인지력 테스트 했는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피플, 사람, 카메라 이거 얘기했다는, 코끼리 색깔 맞췄다는 그거요. 그거라고는 안 했지만 인지력 테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인지력 테스트는 그 테스트고요. 그랬더니 no, 나 테스트 안 받았어. 바이든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보세요. 나 웃으면서 내가 왜 그걸 받아야지 되는데 come on man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오디너리 조잖아요. 보통 사람과 아주 접근하기 쉬운 come on m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와 똑같냐고 하면은 that's like saying to you, 그거는 나한테 그렇게 너 인지력 테스트 받았어요? 저쪽에서 당신 치매라고 하던데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당신 테스트 받았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질문하러 여기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 받았어? 하면서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테스트 받았어? 하는 그런 형태로 물어본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Are you a J? UNKI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그거야? 그러니까 당신 치매 환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고 오히려 이제 다른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를 인종차별을 했다. 절대로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뭐 절대로자도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NPR의 기자가 그것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of course,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다가, 그 플로리다의 쿠반 커뮤니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그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 끼리끼리다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조 바이든 후보는 해명을 했죠. 내가 말한 건 이슈에 대해서 쿠반 아메리카는 의견이 다양한데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딱 하나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쿠반 아메리칸 1대, 2대, 3대 다 다르잖아요. 공산 치하에서 태어났었던 사람, 뭐 여기서 자란 사람 다 다르니까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를 인종차별을 했는데 왜 그 뉴스 안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주말이라 그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해서 하나 시사만평을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시사만평을 보시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말을 그렇게 세련되게 세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 것 같죠? 좀 마스크 쓰고 계시라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거가 그게 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더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고 당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전달해 드릴게요. 말하면 실수를 하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약점이죠. 이분의 약점이죠. 악의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만평이 있었던 주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못 전해드렸던 것이 있으면 헤드라인에 못 전해드리고 방송 끝나면 굉장히 좀 서운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긴 내용은 아니었어요. 공화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에 관해서 책을 써서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그 풍파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거죠. 대통령 선출되고 또 취임식까지 다 끝나고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발표한다는 건데 본인은 텍사스의 주지사였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인 이슈라는 것은 안다. 서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군요. 저도 책 내용은 모르고요. 감정적인 것이 많겠죠. 낙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부시 대통령이 해서 부시 대통령은 물러나고 나서 점점 더 좀 성숙한 더 나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본인이 그림 그리잖아요. 그 그림으로 이민자의 모습을 많이 그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쪽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전시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시사만평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입니까? 햄릿이겠죠. 햄릿이 3장에서 이 죽음이냐 자살이냐, 죽음이냐 자살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왼쪽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it is what it is, 뭐 그런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인생이 그런 건데, 사람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it is what it is. 이 시사만평이 저는 조금 재밌었고요, 와닿고요. 네, 정치적인 시사만평으로 끝나기 싫어서요,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 같아요. 남편이 와 하면서 아내를 존경하는 듯한, 존중하는 듯한 표정으로 차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쳐다봅니다. 밑에를 봤더니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그 노블 바이러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블이라는 게 이런 소설 그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진기한 새로운, 그래서 노블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나는 그 지난 5개월 동안 그 노블을 14권을 읽었어요. 14권의 소설을 읽었어요. 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저는 여러분들을 뵙겠는데,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께 로마의 그 멸망 과정,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가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